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이 매우 궁금한 겁니다. 그냥 대통령 직위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볼 것이고,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무산이 되고 본인이 이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탈당 선언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비교적 소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주 남짓 남았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이슈가 선거에 거의 매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문 이런 부분들은 이미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때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삶뿐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시는데도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말이나 글을 사용하시지만 이 말은 즉흥적이지만 글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간을 잘 읽으면은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이 같은 상황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제 발언이 아니고 글을 통해 가지고 절체절명의 갈림길,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리는 선거, 자유민주주의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 초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분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지만 이거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판단이겠죠. 저는 윤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윤 대통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대통령직을 지내셨으니까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낙담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절제된 언어를 썼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아주 어려워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권력 교체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공박사라는 사람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무라거나 설득할 이제 힘이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한 거죠.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그런 탈당의 변을 굉장히 이렇게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뭐 경제든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정이 많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안을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전부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은 윤 대통령 말씀이나 제 논평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지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걸 두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옛날에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제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성인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내린 상황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대통령 이 이야기 굉장히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윤 대통령이 글을 참 잘 쓰시네요. 검사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이 한 네 문장입니다. 네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상황을. 저는 대통령 판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힘들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조금씩 다 책임을 져야겠죠.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 이런 표현이 대통령의 흉중에 어떤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용어 선택하는 걸 보면 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 좋은 시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좋은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보내버리셨나.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힘든 부분이 계셨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절규했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꼬꾸라질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 저희 60대 여러분들 전반 5년을 거의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손을 떼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 양반이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겁니다. 힘이 있으실 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 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3구 대선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도 4.15 선거에 대해서 침묵을 했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어그러진 겁니다. 저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60대 정신 나간 짓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맡았던 역할은 40대 50대 한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맡았어야 됐던 거죠. 연성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권력 교체가 힘들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이번 선거를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보궐선거, 그다음에 2026년도 지방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저 양반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윤 대통령이 권력을 물려놨기 때문에 뭐 아쉬운 이야기를 더 해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너무나 아쉬운 거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뭐 기적이었으니까 그 기적을 대통령이 조금 더 활용을 하셨어야 됐다 이렇게 보는데 뭐 어떻게 세월은 흘렀고 이미 경로는 결정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윤 대통령의 탈당의 표는 아주 깔끔하게 이름 정리한 겁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명확한 미래 이 부분을 이렇게 담으셨고 그런데 뭐 이 내용을 대부분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놓쳤겠죠. 놓쳤는데 저는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럼 이제 다음 주제는 이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후반부에 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란 정치 집단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잠시 한 번 더 다루겠는데 뭐 이게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정치라는 것이 투표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세계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뭐 겪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겪고 알 때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어려워진 거죠. 방향을 바꾸기에. 오늘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권력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이제 밀려난 거지 않습니까? 밀려났는데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의 탈당 선언과 관련된 그런 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나 될까? 아마 한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층들 가운데서 자신의 정치적 이유 분리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 뭐 60%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본인은 별로 관련이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돈 버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재니까 누구도 부담을 비용을 치료해야 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든 윤 대통령의 그런 탈당 선언문을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세겸제를 하고 그게 이 나라의 앞날과
자기와 가족들의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국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다수는 아닐 겁니다. 40%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40% 가운데서도 얼추 한 20, 30% 정도는 다 그래도 사람 사는 데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되게 왜 긍정해야 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신문을 보게 되면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국내 뉴스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별로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있죠. 네가 틀렸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룰 거다. 탄핵의 강이 아니고 거짓과 사기와 진실의 이런 대결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인 겁니다. 30대 그리고 50대. 한동훈 씨가 다음 주 현장에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제를 거의 안 다루는 겁니다. 한국 문제를 아침에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방송을 듣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흥이 나야 이런 방송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마다 전부가 이런 사기고 거짓이고 여러분들 그런 건데 그걸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 저의 여러분 영혼도 어지러워지고 매일 아침마다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내 문제를 현저하게 줄여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게 아닌 걸 매일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그거 한 거죠. 이준석 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의 탈당이 국힘의 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 전부 다 입을 다문 거죠. 입을 다문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앞으로 치룰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국 씨의 이야기나 옳고 그런 것이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상당히 힘들어진 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형식적 민주주의다, 연성 독재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표현이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들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 나라가.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갈 길로는 그렇게 별로 예상을 못했던 거죠.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는 봤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 나라가 계속 내려앉을 거다 이렇게 봤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변질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선 후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권력 교체가 원활하지 않는 체제가 되면은 일단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도 망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제정책 외교정책이 실행이 될 거니까. 이 조선일보도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이건 결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죠. 미국은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다. 세시에 말장난할 때 아니다.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맹관계가. 그죠? 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했고 대법관들이 기여했고 검사들이 기여했고 경찰이 기여했고 국회의원들이 기여했고
검찰이 기여했고 전부가 이름 다 힘을 더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 계시는데 뭐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뭐 제가 환영하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그 양반이 참 바른 이야기를 했겠구나. 이제 그 피해를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기운 상태인 거죠.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 원상복귀를 하기가 힘듭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로마사 전편을 보게 되면은 권력을 가진 황제는 나라가 웬만큼 잘 돌아갈 때 나라의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찾다고도 너무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여러분 바로 세울 수 없으면 그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옳은 말씀을 이렇게 탄핵의 변에서 많이 하시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 여러분들 제가 ETF에 관해서 좀 정리된 그 상장지수펀드 한국이 상장지수펀드의 투자 누적 총계가 200조 정도를 넘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총정리를 했는데 뭐 그게 고마워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좀 일찍 4, 5년 전부터 미국의 ETF 미 증시의 상장지수펀드를 구매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신 분의 자기 경험담도 올라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 몇 분이 보니까 저한테 대한 불만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계몽님이 아주 특별히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당신은 선거 문제나 이야기하지 지금 ETF 이야기할 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름님이 월급쟁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미국 ETF인데 노후 대비에 좋은 것 같다. 파마님이 공 박사님이 잘하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길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 박사님은 5년 동안 선거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좀 쉬실 때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계몽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내가 공치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주식 이야기를 하냐 그럼 허구한 날 안 되는 뭡니까 선거 문제 이야기하다가 이러면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손을 턴 거는 4월 2일부터 여러분 손을 턴 겁니다. 손을 턴 거는 입장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겁니다.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내 에너지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할 만큼 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뭐 하려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누구한테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이야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낯짝이 이름 또 그것도 유분수지. 왜냐하면은 60대 되는 남자가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했고 이 정도면 정리를 했으니까 뭐 그거를 한 사회 이런 구성원들이 못 받아들이고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본인들 자식들 세대까지 다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는 1, 2, 3 계몽님이 무슨 주식 이야기를 지금 하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마디를 해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5년 동안 거의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한국의 선거 문제를 전부 다 파헤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은 그걸 내가 대한민국 전부를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밝혔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줬으니까 지금 이런 대선 전국에서 선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다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이 눈을 뜬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눈을 뜨는 것이고 눈을 못 뜨면 본인들하고 본인들 자식들이 다 비용 치르는 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 딸도 여러분들 설득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오늘 한 분 말씀이 파마님이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어려워진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말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인호님께서 요즘은 부정선거에 관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제임스 님이 박사님은 워낙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셔서 큰 기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분산 투자하듯이 삶도 위험을 분산해야 됩니다. 정치의 인생의 에너지를 모두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싹이 노라면 대비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체제의 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한 30년 정도 된 겁니다. 이제 학위를 마치고 90년대 초반에 연구소에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런 90년대 중반이죠.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 이념 때문에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러면 제가 얻은 결론이 뭔가 하니까 야 이거 문화적 유산도 있고 생물학적 유산도 있기 때문에 한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한국은 집단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고 자유주의 전통이 거의 일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 이게 나라가 앞으로 좌편향으로 아주 많이 치우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1997년 8년 9년 이때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2000년에 떠나죠. 자기 손으로 만든 연구소를 2000년도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19년 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아이들 키우니까 아이들 교육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자영업 역사가 제가 20년 정도가 넘은 거죠. 그 사회 진로랑 것은 굉장히 이런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은 제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사회나 민족의 문화적 전통 역사적 전통도 굉장히 여러분들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한국은 국가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서구 유럽처럼 시민사회의 경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도 대부분 국가의 돈을 받는 의용단체들이 많고 국민들도 별로 본인들이 여러분들 참여해 가지고 무슨 시민운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천하죠. 시민운동도 꾼들의 이런 놀이터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보수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거를 저는 언제 여러분들 깨우쳤는가 하니까 1997년 8년 이 무렵에 여러분들 깨우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가 여러분들 기반이 내려앉는 그런 식으로 관계. 급기야는 이제 선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를 다른 유튜브처럼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이런 깨우친 게 아니고 30년 이상 정도의 한국 문제를 들여다보고 온 겁니다.
좌편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런 결정타를 매긴 것이 결국은 선거를 특정 세력들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대부분 정신몬철입니다. 정신몬철이고 그냥 트럼프가 좀 해결해 줬으면 미국이 좀 해결해 줬으면 건국하고 80년이 다 된 나라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서가 여러분들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이렇게 힘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뭐 되돌아보게 되면은 60세부터 해서 64세까지 투자를 한 거죠. 전부 다 이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선거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시민의식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관심이 있지만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피를 흘려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한국 사람 모습으로. 원래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탈당하시면서 쓴 탈당의 표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제가 5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밝힌 거는 밝힌 거죠. 그래서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대통령 담화 보고 정리된 이야기를 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시민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뭐 어느 체제가 되든 간에 돈을 벌면 되니까 시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제 좀 바꾸겠습니다. 화제 좀 바꾸어 가지고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